안녕하십니까. 이성훈TV의 이성훈입니다. 어제 뉴스에서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정말 한 시대를 풍미했던 남성 그룹인 DJ DOC의 부동산 관련 분쟁과 그로 인하여 이하늘 씨의 동생인 이현배 씨가 젊은 나이에 세상과 이별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사한 사건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현재 일어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의 주의와 당부를 꼭 드리고 싶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합니다. 우선 DJ DOC 관련 뉴스 기사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멤버들끼리 예전 제주도에 있는 토지를 매입했다고 하죠. 그 후에 대출 이자 등이 계속 나가다 보니까 게스트하우스나 펜션 등을 운영해서 수익 활동을 하자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일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DOC 멤버인 이하늘, 김창렬, 정재용 중 정재용은 돈이 없어서 하지 않기로 하였고 정재용 씨 자리에 이하늘 씨의 동생인 이현배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이현배 씨는 돈을 마련하고자 살고 있던 집까지 다 처분하고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리모델링 시공 및 공사가 진행이 되었죠. 하지만 추가 공사와 자재 등의 견적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넉넉하지 않은 투자금과 자금 사정이었지만 이현배 씨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투자를 한 상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현배 씨는 모든 일을 정리하고 직접 제주도에서 살면서까지 시공도 하고 인건비도 아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성과 공사 진행이 불만이었던 김창렬 씨가 마음이 변했죠. 그리고 나는 빠질 테니까 내가 투자한 돈을 전부 돌려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이현배 씨는 어떻게든 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을 하려고 배달 알바도 하면서 공사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이현배 씨의 교통사고가 났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그 후에 고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최정상의 인기를 누렸던 DOC 멤버들 중 누가 잘했고 잘못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멤버들끼리 지난 30년을 같이 활동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지인이나 친구들끼리도 만나다 보면 사소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하물며 억대의 금액을 같이 투자하며 토지를 매입하고 집을 짓고 하다 보면 엄청난 오해와 다툼이 일어나죠. 그런데 DOC 멤버들 같이 오랜 시간 친분이 있고 잘 아는 사이에서도 예상외로 이런 분쟁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친분이 있고 믿는 사람끼리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합심하여 투자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죠. 하지만 그중 한 사람이 갑자기 변심하여 다른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그 일을 그르치게 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서로 믿고 잘 알다 보니까 정확한 투자 약정서나 계약서, 인증서 등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번 사건도 아직 서로 간에 어떤 약정을 했다는 문서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경우 만약 지인들 3명이서 같은 금액을 투자하면 그냥 나중에 게스트하우스나 펜션을 운영해서 모든 수익금도 3분의 1로 하자고 대충 구두 약속 정도만 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죠. 특히 코로나 이후에 단체로 어디를 가거나 또 갈 수 있는 장소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TV에 구해줘 홈즈 같은 방송을 보면서 전원주택이나 별장 등을 구매하시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돈을 모아 토지 건물 등을 매입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 후에 다른 사람에게 그 장소를 빌려주고 영업과 수익 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같이 투자한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사소한 다툼이나 오해 때문에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자신의 투자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럴 때 일반인들이 예상치 못한 큰 분쟁과 DOC 사건처럼 많은 고통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 DOC의 김창렬 씨 같이 갑자기 변심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한창 하고 있는 상황에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되면 현재 한참 진행 중인 모든 공사를 중지해야 될까요? 그리고 토지 및 건물을 다 매각하여 현금화한 뒤에 3명이서 3분의 1로 나누어야 될까요? 그러면 이현배 씨 같은 자신의 모든 자금과 집까지 팔아 인생을 걸고 일을 진행했던 사람은 완전히 길바닥에 나앉을 거 아닙니까? 그럼 반대로 한 사람의 반대 의견과 반환 요청을 무시한 채 건물의 준공을 완료하고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런 경우에 일반인들은 난감한 상황에 봉착을 하게 될 겁니다.
공사 진행 중에 일방의 요청이나 변심으로 인하여 계약 해지나 투자금 반환이 되지 않는다고 정확하게 기재 및 계약을 했으면 이런 분쟁이 없었을 텐데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실질적으로 계약서 한 장 없이 투자를 하고 건물을 짓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서로 재밌게 노후를 준비하고 좋은 추억을 만들려고 한 일들이 엄청난 분쟁과 서로 악연이 되는 사태까지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 사건으로 돌아와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쨌든 간에 분쟁을 조율해야겠죠. 그리고 만약 합의가 안 되면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이현배 씨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인생을 걸고 투자한 일인데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기서 김창렬 씨가 끝까지 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이하늘 씨와 이하늘 씨의 동생인 이현배 씨는 하던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손님을 맞을 준비까지 완벽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하늘 씨와 고인이 되셨지만 이현배 씨에게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이현배 씨는 건축 비용을 아끼려고 제주도까지 직접 내려와 살면서 몸소 공사 현장까지 참여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친구 입장이라고 하면 인간적으로 김창렬 씨가 정말 괘씸하죠. 이현배 씨는 집까지 팔고 모든 인생을 투자하여 인건비까지 아끼려고 벽돌을 이고 날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뒤에서 수익성이 좋니 안 좋니 하면서 말을 바꾸고 투정만 하는 친구가 있다고 하면 제 입장에서는 그냥 싸다구로 한 대 날리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 방법으로 돌아와서 김창렬 씨도 자신이 도저히 하기 싫고 투자금을 반환받아야 되겠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해당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하고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김창렬 씨가 가진 지분에 대해서는 이하늘 씨와 이현배 씨에게 넘기고 돈을 받든가 아니면 타인에게 매도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송사건과 합의 및 매도 등의 절차로 몇 년이 훌쩍 지나버릴 겁니다. 솔직히 김창렬 씨한테 법적으로 시간을 질질 끌면서 골탕을 먹일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하늘 씨와 이현배 씨 입장에서도 편할 겁니다. 김창렬 씨가 투자한 돈에 대해서 준비할 시간도 충분할 뿐더러 금전적인 피해나 업무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처분이나 가압류가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부동산 경매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지분을 김창렬 씨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고 경매하는 데까지 시간도 엄청나게 소요가 될 겁니다. 또한 김창렬 씨가 판결을 받고 경매 신청을 하면 지분권자인 이하늘, 이현배 씨가 우선 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절대 조금의 문제도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위에서 말씀드린 법적 절차나 분쟁은 서로 간의 약정서나 계약서가 없어서 생기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말 요즘 많은 지인분들끼리 같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하여 전원주택이나 펜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김창렬, 이하늘, 이현배 씨와 같이 게스트하우스나 펜션 등의 사업으로 수익 활동을 하는 경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서로 간에 토지 및 건물의 지분은 어떻게 나누겠다고 약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하늘 씨와 김창렬 씨는 만약 서울에 있고 이현배 씨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관리한다고 하면 그에 따른 관리비나 인건비 등도 계산해서 주겠다는 약정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영업활동으로 인한 수익 배분과 각종 세금 및 관리 지출에 관한 부분까지도 전부 약속하고 약정해야 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친하다는 이유만 가지고 이런 정확한 약정도 없이 그냥 믿고 투자하다 보니까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친할수록 더욱더 정확하게 그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나중에 아무런 분쟁도 없이 평생 갈 수 있는 사이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더 열심히 했다, 내가 더 신경 썼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억의 건물을 친구들끼리 1억씩 투자해서 매입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다고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해서 나오는 수익은 무조건 3분의 1로 하자고 하겠죠. 지금 제가 말한 이 사업이, 이 투자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까요? 제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 절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분명 자신이 더 관리하고 더 신경 쓰고 노력했다는 이유로 다투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또 그 안에서 영업활동과 운영으로 인한 배임죄, 횡령죄, 사기죄 등의 형사건으로 분쟁이 확대되는 사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공동으로 투자한 사람이 다른 일을 하며
생긴 채권 채무 관계로 그 지분에 압류 및 가압류, 경매까지 들어와 버리는 골치 아픈 일도 발생을 합니다. 정말 무수한 경우가 많지만 다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친하든 말든 꼭 서로 간에 약정서를 쓰고 어떤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채권 채무 관계와 분쟁은 상대방을 믿고 어떤 일을 진행하다가 사고가 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사전에 명확한 약정과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 이런 분쟁을 더 키워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DJ DOC 같은 사연과 사건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려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토지나 건물 등을 공동으로 구매하실 때는 한 명을 대표로 해서 한 사람의 명의로 구입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 한 명의 명의로 꼭 하셔야 될 것 같으면 투자하는 분들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되도록이면 금액 비율 등에 따라 지분으로 등기 절차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업활동 등으로 수익 배분 등의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기 전 서로 약정서나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을 하십시오. 그 약정서 내용에는 투자의 목적, 투자 금액, 수익 분배, 업무 분담, 기간 및 해지, 또 특약 사항까지 전부 자세하게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많은 분쟁을 막고 소중한 인연을 잃는 일이 절대로 없을 겁니다. 정말 DJ DOC 사건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가 많은 그룹이었지만 우리 세대에 DOC 노래 한번 따라 불러보지 않고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30년 넘게 같은 그룹으로 활동하고 수많은 공연을 같이 한 사이가 이런 분쟁에 휘말려서 뉴스를 장식하니까 더욱더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접수되고 있는 건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올립니다. 모든 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아픈 사연과 모든 분쟁이 잘 해결되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